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YK입니다. 이게 사실상 제 첫 번째 영상일 텐데요. 지난번에 한 건 소개하는 영상이었으니까 첫 주제로는 보정을 왜 해야 하는가로 정해봤습니다. 여기가 사실 지금 전주에 있는 어느 공영 주차장인데 나쁘지 않죠? 배경이? 네, 맨날 집에서 촬영하면 너무 헝그리하니까 가끔 이렇게 오프닝은 밖에서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주제가 보정은 왜 해야 되는가인데요. 보정을 하면은 사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보정을 하면 안 된다, 내지는 보정을 하면은 뭐 더 이상 그건 사진이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반면에 저는 사진을 하려면은 보정을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보정을 왜 해야 되냐 라고 말했을 때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사진을,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겠죠.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너무 뻔하니까 또 비슷한 얘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중점적으로 오늘 해야 될 얘기가 사진을 보정하지 않으면 결국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내가 눈으로 보는 이 현실을 재현해내기 위해서는 왜 보정이 필요한지, 즉 카메라한테 그냥 오토로 맡기면 왜 현실이 재현이 되지 않고 자꾸 왜곡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정을 왜 해야 되는가 하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냥 카메라가 사진을 찍어서는 내가 눈으로 봤던 현실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봤던 현실을 재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어떤 사물을 볼 때 밝아져라, 어두워져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현실이 이렇게 그냥 현실이지 이걸 내가 어떻게 봐야겠다 해서 보이지 않죠. 첫 번째가 밝기 문제예요. 사람의 눈은 밝기를 조절할 수 없어요. 내가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볼 수 있는데 카메라는 그 밝기를 조절해서 어둡게 찍을 수도 있고 밝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제가 잠실야구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괜찮죠? 근데 사실 이게 원본이 초기화를 하면 이 정도로 촬영이 된 사진이에요. 다소 어둡잖아요. 이게 내가 눈으로 봤던 현실하고는 분명히 괴리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진을 다소 밝게 올려서 내가 눈으로 봤던 상황과 똑같이 만들어줘야만 왜곡이 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물론 촬영할 때 조절할 수도 있어요. 노출값을 조절하면은 사진이 내가 눈으로 봤던 것과 동일한 밝기로 찍을 수도 있지만, 근데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피사체를 쫓아가기도 바쁘고 초점 잡고 구도 잡기도 바쁜 와중에 노출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노출이 조금 실패한 사진을 다 버릴 것이냐? 그건 제 생각이 아닌 것 같고요. 단순한 보정을 통해서 밝기만 조절해도 충분히 더 좋은 사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어둡게 찍힐 수도 있고 이렇게 밝게 찍힐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이런 사진은 그냥 보정을 해줘야만 눈으로 봤던 밝기를 재현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내가 눈으로 봤던 밝기를 재현해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촬영을 하면서 그거를 맞춰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카메라 측광 시스템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겠지만 우리의 눈이 작동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가 눈으로 봤던 거를 쫓아가면 촬영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카메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현실을 재현해내지 못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마밤. 두 번째로는 똑같이 밝기 얘기인데, 아까는 사진 전체의 밝기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번에는 사진 내에서의 밝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진을 보면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거를 동시에 굉장히 잘 봅니다.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동시에 잘 보는데 카메라는 그렇지 못해요. 사진 한번 보실게요. 이걸 보시면 잠실야구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까랑은 다른 날이었어요. 아까 경기는 낮 경기였고 이 경기는 밤 경기였는데, 제가 이제 보정을 한 결과가 이렇고 실제로 처음에 찍었던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밝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어두운 부분인데, 제가 이거 좌석에 앉아서 봤을 때는 그라운드의 어두운 부분이
동시에 잘 보였어요. 이 정도로 안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 되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진을 찍다 보면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 코타키나발루라든지 뭐 보라카이라든지 이렇게 해변의 아름다운 휴양지에 가서 석양이 질 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너무 예쁘다 해서 같이 갔던 뭐 저희 와이프를 세워놓고 여보 여기 봐 하면서 딱 사진을 찰칵찰칵 찍으면 예쁘게 찍힐까요? 네, 안 찍힙니다. 그게 당연히 얼굴이 시커멓게 나올 거예요. 보나마나. 왜냐면 뒤에 배경에 있는 태양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 동시에 잘 표현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제 눈으로는 배경에 있는 하늘도 잘 보이고 와이프 얼굴도 잘 보이지만 카메라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후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사진을 보시면 아까 제가 이 사진에 밝기를 조절을 해서 어두운 부분 밝게 올리고 밝은 부분은 살짝 어둡게 내렸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난한 사진이 되었는데 이렇게 보정한 사진이야말로 제가 눈으로 봤던 현실과 유사하지 이 사진은 절대 현실과 유사하지 않아요. 뭐 물론 그 현실을 뭘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철학적인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보다는 이게 더 현실에 부합하는 사진이고 카메라한테 자동으로 맡겨서는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후보정을 통해야만 내가 눈으로 봤던 현실을 재현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색상에 관한 얘기인데요. 카메라가 색을 내가 눈으로 보는 거랑 똑같이 재현해 준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흰 종이만 놓고 찍어도 사실 희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이 조명들이 각자 색깔이 있기 때문에 저를 지금 쏘고 있는 조명이 양쪽에 두 개가 있고 천정에 형광등이 있고 뒤쪽에 주방에서 나오는 노란색 전구가 있는데 이 조명들 각자가 다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사진에 주는 영향이 꽤 커가지고 그거를 극복하고 사진을 원래 색대로 표현하는 능력이 카메라가 사실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눈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뇌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보는 거를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노란색 전구가 켜져 있는 화장실에 들어간다고 치면은 거기 있는 하얀색 세면대나 하얀색 변기가 노란색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눈은 그걸 노랗게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뇌가 그거를 노랗다고 인식하지 않아요. 흰색 물체라고 인식을 해요. 아무리 전구가 노랗다고 해서 화장실 안에 있는 흰색 물체를 노란색 물체다라고 인식을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카메라는 그걸 찍으면 그냥 노랗게 찍어내요. 그래서 사진으로 볼 때랑 눈으로 볼 때랑 괴리가 생기는 것이죠. 또 이런 현상을 가장 두드러지게 겪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웨딩 사진인데요. 본식 촬영을 할 때 신부의 웨딩드레스는 흰색 물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람들 뇌리에 저 신부의 웨딩드레스는 하얀색 물체야 라는 게 굉장히 강한데 이 웨딩홀에 있는 조명들이 결코 그렇게 색깔이 없는 편이 아니에요. 다 색깔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색깔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당연히 웨딩드레스도 하얗게 찍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정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전달을 하면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다고 일일이 색을 만지는 것도 촬영하면서 만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면 모를까 웨딩홀처럼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색을 때려 맞추면서 진행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사진 하나 보실게요. 이게 에버랜드에서 찍은 사진인데 해질녘에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가 닿고 있잖아요.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한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원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조금 이상하죠? 일단 사람 얼굴이 너무 보라색으로 찍힌 감이 없잖아 있고 전반적으로 사진이 좀 파란 것 같아요. 내가 눈으로 봤던 색이 전혀 이렇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봤던 색은 좀 전에 보정을 했던 이런 색에 가장 근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사실 눈으로 봤던 색이랑 완벽하게 똑같냐? 그러면은 아니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래저래 보정을 해봤을 때 이게 가장 유사했다. 적어도 이런 색은 아니었어요. 네. 카메라가 이게 뱉어내는 JPEG, 그러니까 JPEG은 전반적으로 이런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가 현실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이런 거는 무조건 보정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봤던 노을색에 가깝게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아셨죠?
그 화이트 밸런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정리를 해서 따로 포스팅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똑같이 색깔에 관한 얘기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명은 색이 다 각자 저마다 있다고 했잖아요. 태양광도 자기 색깔이 있어요. 놓을 때는 붉고 노랗게 되고 정오에는 다소 파랗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상대적으로 파란데 보통은 그거를 이제 색깔이 없다고 느끼죠. 그래서 각자 모든 조명들은 인공광이든 뭐 자연광이든 저마다 색깔이 있는데 사람의 눈은 이런 조명의 색을, 즉 빛의 색을 좀 희석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눈의 순응성이라고 하는데 카메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카메라는 사람의 눈보다 빛의 색을 굉장히 강조해서 보고요. 사람은 카메라에 비하면 빛의 색을 굉장히 희석해서 봐요. 이 문제가 두 가지 색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황인데 그럴 때는 사람은 두 가지의 빛에서 나오는 색을 중화시켜서 빛을 받고 있는 대상의 색을 좀 더 원활하게 보는 한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색이 존재하는 경우, 즉 복합광 상태에서는 두 가지 색을 굉장히 다 강조해서 보기 때문에 한쪽에 균형을 맞추면 한쪽이 이상해지고 이쪽에다 균형을 맞추면 또 이쪽이 이상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일단 사진을 보실게요. 이게 그 어느 청담에 있는 무슨 브런치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원본을 보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이게 현실일 리가 없잖아요. 네, 이런 건 무조건 보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야외에서 들어오고 있는 자연광은 불투명한 색깔이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이 실내에 있는 이 노란색 조명은 바깥에 있는 자연광에 비해서는 굉장히 노란 편에 속했던 것이죠. 근데 눈으로 볼 때 이 정도 색깔 차이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실내에 있는 노란색 조명도 다소 노랗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실외에서 들어오는 빛도 역시나 별로 이렇게 색깔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스포이드를 찍어서 실내에 들어오는 조명에 균형을 좀 더 중점을 둔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입고 있었던 옷으로 유출을 해볼 때 이 원래 이런 색깔의 옷이거든요. 이게 이 색깔은 맞는데 이 반면에 이제 뒤에 들어온 이 자연광이 너무나 파랗게 찍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요 인물을 비추고 있는 조명의 색과 이 자연광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돼서 찍히는 것이죠. 이게 태생적으로 사람의 눈하고 카메라는 이렇게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사실 좀 답이 없긴 한데 그래서 최대한 보정을 해서 조절을 해보려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이 정도 사진인데 뒤 배경도 파랗고 인물도 다소 노랗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잡아줘야지만 제가 그나마 눈으로 봤을 때랑 비슷한 사진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서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두 장을 각각 따로따로 보정한 다음에 합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어려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하면 시간이 또 엄청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상으로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 첫 번째, 밝기 문제. 내가 원하는 밝기로 찍히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같은 사진 안에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존재할 때 카메라는 그거를 사람의 눈처럼 잘 못 봐서 나중에 조절을 해줘야 된다. 세 번째, 카메라가 이 색을 사람의 눈이랑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에는 엇나갈 수밖에 없고, 네 번째, 복합광 상태에서 조명의 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굉장히 강조해서 보기 때문에 보정을 해줘야 된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이게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약간 보론 쪽으로 뺐어요. 여러분들은 카메라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여기 제가 보기에도 벽이 있잖아요. 벽이 있고 이렇게 벽도 있고 액자도 몇 개 있는데 이런 거를 볼 때 이렇게 본들, 이렇게 본들, 뭐 위에서 내려다 본들, 아래에서 올려다 본들 비슷하게 보입니다. 삐뚤빼뚤하게 인식되지 않아요. 균형 감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뇌가 이제 눈은 이거를 비틀어지게 봐도 뇌가 이제 잡아주는 거죠. 아, 그건 네가 고개를 비틀어지게 보이는 거지. 쟤는 똑바로 있어.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제 카메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게다가 수직인 선이 존재할 때 그거를 수직으로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제가 눈에 보이는 이런 벽들이 제가 아래에서 올려다 본들, 위에서 내려다 본들 그냥 수직으로 보이지만 평형도 마찬가지고 그런 선들이 이 카메라를 봤을 때는 수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진을 보실게요. 이게 와이프를 찍은 합정에서 아마 찍은 사진일 텐데
이게 실제로 원본은 이런 상태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35mm 렌즈로 찍은 거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보시면은 건물이 누워있죠? 물론 이건 제가 그 수평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인데, 수평을 맞추더라도 건물은 누워있어요. 뭔 얘기냐? 보시면은 이 건물이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쵸? 이게 평행하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제가 촬영을 할 때 눈높이는 땅에 발을 디디고 찍었으니까 대충 이 정도였을 거예요. 제 눈높이가 와이프랑 비슷하게. 그런데 이 지점은 이제 1층은 저랑 가깝고 2층은 저랑 멀잖아요. 그럼 여기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멀리 있으니까. 난 여기 있고 2층은 여기 있으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지게 사진이 찍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눈으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그냥 반듯하게 보이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작아지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현실에 맞춰주려면 보정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상당히 네모 반듯하게 촬영이 되었잖아요. 이게 눈으로 봤을 때 현실이 이렇습니다. 물론 이게 인물 사진이다 보니까 와이프가 이렇게 보정을 하면 다소 키가 작아 보이게 떼뚱하게 찍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포토샵에서 추가적으로 보정을 해주면 될 일이고, 일단 이렇게 보정을 해놔야 그 네모 반듯하게 촬영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이게 좀 더 현실에 가까워요. 제 생각에는. 아니다, 이게 현실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근데 아무리 건물을 봐도 이렇게 기울어져서 보이지 않거든요. 사진을 하나 더 보실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것도 1층 높이에 있는 사진인데,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한 눈높이가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제 눈높이가. 그러니까 이제 이 구간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멀어지는 형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이 유지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네, 자세히 보면 이게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눈으로 봤던 현실은 이런 게 아니니까 조절해 주려면 보정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반듯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사람의 눈이랑 더 가깝다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5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 보통 보정을 하면 사진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정을 하는 순간 현실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면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저랑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을 바꾸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저는 제 생각이 있어서 보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말과 보정을 하면 사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종합적으로 듣고 누구 말이 더 타당한지 생각을 해본 다음에 본인의 의견을 생성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굳이 이렇게 힘들게 논쟁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다 저마다 생각을 인정해 주되 듣는 사람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에 찬성을 하신다면 이래서 보정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제 영상이 재미가 있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